안녕하세요. 청적덕입니다. 이번에 기능을 하나 더 추가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처음에는 기능이 선택지형, 시스템형, 스탯 자동화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작품이라는 거를 추가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작품에 대한 정보를 쓰는 곳이에요. 그래서 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는데요. 이 연재 일정은 말 그대로 이 연재 일정에 대해서 메모를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칸도 줄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집필 날짜, 1월 2일 이렇게 내용은 여기 쓰실 수 있고요. 행도 추가를 할 수도 있고, 다른 내용이 쓰실 게 있으면은, 그리고 여기 X를 눌러서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업은 말 그대로 신업을 쓰는 칸이고요. 이것도 칸을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고, 내용을 쓰시면은 칸이 저절로 늘어납니다. 등장인물은 여기다 등장인물에 대한 설정을 하실 때 있잖아요. 등장인물 설정을 여기다 쓸 수 있고요. 행 추가되고요. 그러면 여러 명의 인물을 이렇게 추가하시면 됩니다. 회차 정리는 말 그대로 회차에 대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롤로그, 제목, 내용, 떡밥, 복선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것들 있잖아요. 쓰면서. 그리고 회차를 쓰면서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여기다 메모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행 추가를 해서 1화, 2화, 3화, 4화 계속 밀려서 쓸 수 있습니다. 에피 모음은 말 그대로 에피소드 모음을 하는 곳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으면은 상황을 쓰고 어떤 내용인지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설정도 말 그대로 설정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설정 1, 2, 3 있는데 여기서 자유롭게 쓰시면 되고 행 추가하시면 되고요. 관련 자료는 우리가 작품을 쓸 때 보면은 우리가 작품을 찾아서 인터넷에 검색을 하거나 그러면서 즐겨찾기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즐겨찾기를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해놔가지고 나중에 이거를 복붙해 가지고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즐겨찾기 관련 자료에 관한 거를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기록하면 되고요. 메모는 이제 내가 이거는 이제 이렇게 다 이제 설정에 대한 탭을 다 해드렸는데 그래도 뭔가 내가 작품을 쓰면서 메모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기다 그냥 자유롭게 메모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작품이라는 이제 기능을 이제 새로 만들었고요. 이거 외에도 이 선택지원 시스템 여기에서 추가 기능들이 들어간 게 있어요. 자잘한 게.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튜토리얼 드릴 때 이렇게 동영상으로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때 보시면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제 쉽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했고요. 그래, 지금까지 펀딩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작품을 쓰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설 매니저 사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있는 빨간 경고글을 설명드릴게요. 파일을 열고 난 첫 저장 시에는 경로 지정 창이 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작업을 하고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저장 경로가 뜬다는 말인데요. 저장한 파일을 다시 열었을 때 저장 버튼을 누르면 항상 처음에는 이렇게 지정 경로창이 뜬다는 말이에요. 파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조금 번거롭더라도 시작할 때는 이렇게 먼저 저장을 하고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경로는 보통 문서 폴더가 뜰 거예요. 파일은 원하시는 이름으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저장을 하고 나면 이렇게 오른쪽 상단 위에 바꾼 파일명으로 변경돼요. 백업 파일은 이제 막 파일을 열었어도 경로창이 따로 뜨지 않아요. 대신 이 백업 파일은 내가 원하는 지정 경로창에 자동 저장되는 건 아니고요.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돼요. 다만 이건 브라우저 내에서 경로 묻지 않기로 설정을 해야 바로 다운이 돼요. 그런 설정을 하지 않았다면 백업 파일도 똑같이 경로 창이 뜰 거예요.
이제 프로그램들 설명할게요. 선택 지형은 여성향 게임물 소설, 오토메 게임물 소설 등 공포 게임물 소설을 위한 것이고요. 시스템형은 남성향 시스템물, 게임물 또는 현판, 게임 판타지 소설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선택 지형부터 설명드릴게요. 설정 및 메모 기타 스토리 설정 이곳은 메모하는 페이지예요. 작품에 필요한 메모가 있으면 이곳에서 해주시면 돼요. 여기 캐릭터는 주로 남자 주인공이 많은 미연시 오토 메모를 위한 탭인데요. 캐릭터 버튼은 이름 변경이 가능하니까 원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캐릭터가 부족하면 더 추가하시거나 삭제하시면 돼요. 캐릭터 페이지는 각 캐릭터마다 스탯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캐릭터명은 위에 쓰셔도 되고 이렇게 아래에 쓰셔도 됩니다. 편한 칸에 작성해 주세요. 여기 중앙 상단은 게이지 점수의 합계가 나타나는 전광판이에요. 오토메 게임형 소설은 캐릭터마다 수치가 있잖아요. 호감, 매력, 신뢰 등등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중에 하나만 하셔도 되고요. 셋 다 하셔도 돼요. 편하신 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초기값 초기화는 말 그대로 여기 기본 초기값을 초기화하는 거예요. 처음에 캐릭터가 시작할 때 초기값 점수를 갖고 시작해서 만든 건데 필요 없으시면 이렇게 초기값을 초기화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주사위 모양은 초기값 점수를 설정하기 귀찮을 때 툭툭 눌러주면 랜덤으로 점수가 생성돼요. 이 중앙은 모든 스탯 점수의 합계가 나타나는 전광판이에요. 여기서 현재 캐릭터의 스탯 점수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소설을 쓰면서 지금 내 캐릭터 점수가 얼마인지 몰라 헷갈릴 필요 없이 성실하게 기입만 잘한다면 여기서 확인이 가능해요. 이 칸은 말 그대로 이 캐릭의 엔딩 조건을 작성해 놓는 칸이에요. 이런 식으로 설정해 두면 보기 편할 거예요. 메모란은 눈에 띄는 어떤 메모를 작성하고 싶다 하실 때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잘 까먹는 것을 쓰셔도 좋겠죠. 아래는 소설 속 선택지 내용과 점수를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질문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칸이 뜨는데요. 여기는 소설 속에 쓰이는 질문지를 써주세요. 이 오른쪽에는 선택지 대답을 이렇게 써주세요. 1번부터 3번까지 써줄게요. 이렇게 칸 조절을 하셔도 되고요. 그냥 쓰셔도 됩니다. 점수는 이렇게 수동으로 하셔도 되고 여기 있는 랜덤 주사위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랜덤 주사위를 돌려서 점수를 만들어 주세요. 대답지에서 원하는 답변을 선택하면 왼쪽 선택칸이 파랗게 바뀌는데요. 텍스트를 누르면 선택 표시가 잘 안 되고요. 이런 여백을 눌러야 선택이 잘 된답니다. 선택한 답변에 따라 점수가 바뀌는 것도 보일 거예요. 작업을 진행하면서 선택지를 이렇게 계속 추가해서 쓰다가 엔딩을 쓸 차례가 되면 엔딩 블록을 불러주세요. 여기 해피, 새드, 배드는 모두 이름 변경이 가능하니 원하시는 걸로 써주시면 되고요. 대답지에서는 간략하게 엔딩을 기입해 줄게요. 원하는 엔딩을 선택해 주면 돼요. 마찬가지로 여백을 누를게요. 여기서 메모라는 소설에서 이 질문지를 작성한 회차와 페이지를 써주시면 소설에서 찾기가 쉬워져요. 이렇게 몇 회 몇 페이지라고 써주시면 좋겠죠. 질문지와 관련된 중요한 메모를 기입하고 싶을 때는 위에 있는 버튼 중에 메모장 추가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메모장이 뜹니다. 선택 초기화는 말 그대로 이 모든 선택을 초기화 시켜주는 버튼입니다. 내용은 보존되고 선택한 번호만 초기화가 돼요. 여기서 다시 선택을 하면 다시 선택지가 파랗게 표시돼요. 선택이 된 질문지는 번호도 연두색으로 바뀝니다. 선택한 선택지의 점수에 따라서
전광판에 있는 점수 합계가 바뀌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기타 스탯은 여성양, 공포물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선을 잡아 당기면 칸 조절이 돼요. 캐릭터가 남주들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탭이라면 기타 스탯은 주인공의 스탯이 있는 소설을 만들 때 쓰기 좋아요. 여기도 버튼에 이름 변경이 가능해요. 아래 칸에서 이름을 변경하셔도 돼요. 여기 중앙에서는 여주의 현재 스탯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먼저 스탯명을 기입해 줄게요. 원하시는 스탯명을 기입해 주세요. 그리고 아래에서 간략한 에피명과 내용을 써주시고 이렇게 써줄게요. 스탯의 점수도 기입해 주고요. 위에서 합계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메모란에도 소설에서 찾기 쉽게 회차와 페이지를 써주면 좋겠죠. 그럼 이제 스토리를 살펴볼게요. 스토리는 왼쪽에 있는 기타 스탯과 더불어서 공포 게임형 소설을 쓸 때 도움이 되는 페이지인데요. 여기는 스토리엔에서는 제목을 기입하고요. 분기점 메모장에는 분기점이 필요한 지점이나 번호 등을 써주시는 등 작가님만이 알아볼 수 있는 메모를 해주세요. 일반 메모장은 한눈에 띌 수 있는 중요한 메모를 보기 위해 만들었어요. 저는 선택창을 먼저 추가할게요. 필요하시면 스토리를 먼저 추가하셔도 돼요. 상황은 여기서 기록해야 할 캐릭터의 현재 상황을 쓰고 선택 분기에서는 선택지를 써줘요. 저는 공포물을 한번 써볼게요. 다 쓰고 나면 스토리를 추가해 주세요. 그 지점에서 일어날 일들을 써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동에는 이동할 번호를 써주세요. 2번을 선택하셨다면 소설에서 2번으로 이어지면 되겠죠. 스토리에는 해당 구간의 스토리 내용을 간략하게 써주세요. 계속해서 선택지와 스토리를 이어가다 보면 분기점을 맞게 될 거예요. 그때 분기점을 추가해 주세요. 상황에서는 분기점 상황을 써주시면 된답니다. 선택 분기에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써주세요. 다 쓰셨으면 오른쪽에 엔딩을 써줄게요. 이렇게 분기 선택에 맞는 엔딩을 써주세요. 스토리도 캐릭터 탭과 마찬가지로 선택한 엔딩 칸을 눌러주면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모두 작성하시고 나면 결정한 엔딩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써주시고 스토리를 추가해서 내용을 써주세요. 엔딩을 선택하셨다면 왼쪽에는 엔딩 이름을 써서 구분해주면 좋겠죠. 선택 지형에 대한 설명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버튼들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UI 버튼은 UI의 글씨를 조절해 줍니다. 본문 버튼은 마찬가지로 본문 글씨 크기를 조절해 줘요. 정렬 버튼은 글씨의 위치를 맞출 수가 있어요. 모두 편하신 대로 사용해 주세요. 이제 시스템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설정은 메모하는 공간이에요. 제목도 변경이 가능하니 원하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메모할 게 많으면 추가해서 더 쓰셔도 되고요. 버튼 이름도 편하신 대로 이름을 바꿔서 사용하시면 돼요. 필요가 없는 페이지는 삭제 버튼을 눌러 삭제해 주세요. 퀘스트 탭은 현판, 게임판 모두 다 사용하는 공간이에요. 아래 추가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쓸 수 있는 칸이 나오는데요. 메모에는 소설에서 쉽게 찾을 수 있게 몇 화에 나오는 몇 페이지인지를 써주시면 됩니다. 퀘스트명은 소설에 나오는 퀘스트명을 써주시고요. 필요하시면 오른쪽 아래 핸들바를 조절해서 칸 조절을 해주세요. 퀘스트 내용도 소설에서 쓰는 퀘스트 내용을 그대로 써주시고요. 왼쪽 상단 위에는 스탯명을 써주세요. 오른쪽 칸에서는 점수를 써주시고요.
그러면 왼쪽과 왼쪽 상단의 점수가 반영될 거예요. 퀘스트가 있을 때마다 성실하게 작성해 주세요. 그러다 스크롤 압박이 느껴진다 하시면 위에서 퀘스트를 더 추가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캐릭터가 여러 개일 때도 위에서 추가해서 사용하셔도 돼요. 각 퀘스트 창은 각 탭에서 점수가 별도로 합산이 되는데 상단에는 모든 탭의 점수가 합산이 돼서 나타나요. 그래서 캐릭터 하나가 여러 개의 탭을 쓰는 거라면 상단에서 모든 점수를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캐릭터를 여러 개 쓰는 거라면 버튼 이름을 따로 써주시면 보기 편해요. 왼쪽에서는 주인공 이름을 쓰고 오른쪽에는 서브를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상단의 이 합계 점수는 무시해 주시면 됩니다. 각각의 탭에서 따로 관리해 주시면 되니까요. 안 쓴다는 의미로 이렇게 X 표시를 하셔도 되고요. 위에 초기화 버튼은 이 탭에 있는 모든 스탯 점수를 초기화시키는 버튼이에요. 모든 점수가 초기화되었죠. 오른쪽에 있는 세로 고침은 이행에 해당되는 점수만 리셋시켜줍니다. 퀘스트 탭의 모든 점수는 위에 전체 스탯에서 여기 전체 스탯 합계는 퀘스트 탭만 해당되고요. 전체 스킬 합계는 스킬 탭만 해당됩니다. 이제 스킬을 살펴볼게요. 스킬 목록에는 읽기 쉬운 스킬을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편하게 써주세요. 스킬 창은 퀘스트 창과 마찬가지로 스킬을 관리하는 창입니다. 여기 메모에는 스킬 획득처를 기재하면 좋겠죠. 이제 스킬명과 스킬 내용을 기재해 주세요. 왼쪽 상단 위에서 스킬명을 기재해 주시고요. 오른쪽 스택 칸에서는 점수를 써주세요. 추가 버튼을 눌러서 여러 창을 관리할 수 있어요. 퀘스트 창과 마찬가지로 캐릭터가 하나면 상단의 전체 스킬 합계를 이용해 주셔도 되고 캐릭터가 여러 개면 해당 탭에 있는 점수 합계만 확인하시면 된답니다. 기타는 업적을 관리하는 탭인데요. 퀘스트 스킬 창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업적에 관한 것을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업적과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왼쪽 상단에 업적명을 써주시고 오른쪽에 업적 점수를 써주세요. 마찬가지로 여기 새로 고침 버튼을 이용하면 점수가 리셋됩니다. 각 칸마다 있는 삭제 버튼은 각 행만 삭제되는 버튼이고요. 이 탭 삭제 버튼은 말 그대로 탭 전체가 삭제되는 버튼입니다. 한번 삭제한 것은 복구되지 않으니 신중하게 삭제해 주세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버튼은 선택 지형과 마찬가지로 글씨의 크기 조절 및 정렬을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설명이 다 끝났는데요. 소설 매니저 사용법이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 시뮬레이션 게임형 소설을 쓰는데 필요한 점수 체크를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게 만든 것인데요. 이런 시스템물을 쓰기에 막막했다고 생각되시는 작가님들께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었어요. 소설 매니저와 함께 원하시는 대로 작품이 잘 나오길 건투를 빌겠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택 자동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을 클릭해서 시작을 하면요. 처음에는 여기 저장부터 눌러주세요. 저장 누르면은 내가 쓰는 작품명 있잖아요. 작품명을 검성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시작을 하고 이제 설정들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냥 저장 누르면은 저절로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장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 파일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검성이 저장됐으니까 이거 열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면 되는데 뭐 설정을 막 하다가 저장을 누르라 하면 이렇게 저장이 또 뜨거든요. 이거는 여기다 덮어 씌우기를 하셔도 되고 내가 작업한 게 나중에 혹시 어떻게 될지 불안해 그러면 검성 1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장을 처음에 누를 때는 아까처럼 다른 이름 저장식으로 뜨거든요. 근데 다시 저장 누르면은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덮어 씌우기가 돼요. 처음에 저장을 할 때 이렇게 다른 이름 저장식으로 되는 이유는 이게 뭐 해킹에 안전하대요. 그래서 저장을 할 때나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백업은 뭐냐면요. 저장을 다른 이름으로 백업을 시키고 싶으면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탭 여러 가지 있죠? 여기서 스탯 설명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스탯 설명은 게임 스탯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스탯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참고하고 싶다는 분은 여기 이렇게 하나씩 읽어보셔서 보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스탯이 되는지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프로필 편집기.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가 만들고 싶은 캐릭터의 스탯을 만드는 거예요. 프로필 선택 보면 이제 기본 클래스들이 있잖아요. 탱커를 누르면 탱커에 대한 기본 스탯이 나오는데 이게 맨 밑으로 스크롤해서 내리시면은 탱커, 딜러, 도적 이 얘들마다 어떤 식으로 스탯이 설정이 됐는지, 어떤 게 스탯이 높고 낮은지 특징을 요약한 거예요. 이 요약한 대로 이 기본 스탯이 설정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캐릭터를 만들 때는 기본 클래스라고 있죠. 딜러, 탱커, 도적이 있으면은 나는 딜러를 할 거야. 그러면 딜러를 클릭해서 이렇게 만들고 새 프로필 생성을 눌러요. 그 다음에 캐릭터 이름을 쓰면 됩니다. 저는 램파드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램파드라는 캐릭터가 지금 이렇게 딱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기본 스탯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 기본 스탯은 뭐냐면 이 처음에 시작할 때 기본 스탯을 말해요. 레벨일 때 300, 만화는 뭐 50, 오러는 1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 생성을 누르면은 이렇게 딱 테이블 생성이 300까지 나옵니다. 자, 그러면 300에서 여기는 75잖아. 이거는 뭐냐면 레벨 1씩 스탯이 75 오른다는 뜻이에요. 그럼 보세요. 처음에 레벨 300인데 2는 75 올라서 375가 되죠. 또 3은 75가 더 올라서 450이 돼요. 그럼 내가 이제 캐릭터 이제 설정을 할 때 나는 뭐 체력을 500으로 하고 싶어. 그리고 레벨당 스탯 성장은 100으로 할래.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테이블 생성을 누르면은 이렇게 또 바뀝니다. 500에서 600씩, 700 이렇게 100씩 오르죠. 여기 있는 기본 스탯들을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스킬을 레벨 몇 대 이제 만들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스킬을 쓸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식으로 할지. 뭐 넘기기. 이렇게 해서 스킬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 게 내가 예를 들어서 기본 스탯을 하다가 나 5를 200으로 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이제 10으로 바꿀 거야, 이거. 이렇게 했을 때 테이블 생성을 눌러야지 적용이 되면서 펼쳐지거든요. 적용을 딱 누르면은 이 스킬이 써진 게 없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이 기본 스탯을 먼저 다 설정을 해준 다음에 스킬을 써주는 게 좋아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이거는 참고용으로만 쓰셔도 되고 여기에다 안 쓰셔도 돼요. 왜냐면 또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거를 만든 이유는 한눈에 보기 편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램파드라는 이제 캐릭터를 만들었잖아요. 이제 스택 계산기 탭을 누르면은 여기서 개인 레벨이 레벨 1당, 2당, 3당 어떻게 나오는지 여기에 있는 표에 있는 수치가 여기에 이제 클릭하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소설에서 레벨 1에서 레벨 2로 됐어. 그러면 스탯을 찍어서 이제 뭐 올릴 거잖아요. 보너스 포인트라는 게 있으니까. 이 보너스 포인트도 어디에 있냐면 프로필 편집기 여기에 보너스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5라고 돼 있죠. 레벨 1이 오를 때마다 5씩 오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은 레벨 1일 때는 보너스 포인트가 0이었다가 1을 누르면은 5로 뜨죠. 여기 남은 포인트 5. 그러면 이렇게 클릭해서 이제 올릴 수가 있어. 보너스를 올릴 수 있는데 나는 레벨이 1이 올 때 5로 하기 싫어. 그럼 뭐 10으로 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나는 레벨 뭐 1일 때부터 나는 10을 보너스 포인트를 갖고 있는 걸로 하고 싶어 하면 이렇게 바꿔서 탭을 생성을 누르면 여기 딱 바뀝니다. 10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2가 올라면 이제 보너스 포인트가 10씩 올라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레벨 조금씩 올려볼게요. 3대 3으로 올리고 이렇게 바꾸면은 내가 보너스 포인트를 언제 어떻게 올렸는지 이제 레벨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레벨 1때 보너스 포인트를 몇씩 올렸나, 이때 내 스탯이 얼마였구나, 이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소설을 쓰다 보면은 이 프로필 편집기대로 이렇게 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냥 임의로 막 즉흥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냐면, 프로필 편집기에서 기본 토대는 잡았지만 스택 계산기에서 다시 내가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스택 계산기에서 나는 이 레벨 한 번에 1에서 3이 올라왔어. 그리고 총 보너스가 나는 20으로 할 거야. 뭐 소설 설정해서 그럼 20으로 이렇게 바꿔주셔도 돼요. 그러면 20이 되죠. 남은 포인트. 그러면 20에서 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나는 체력에 20을 딱 찍는 걸로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바뀌어요. 그럼 4로 또 레벨 4로 했을 때는 프로필 편집기에 있는 스탯들은 이제 올라가는 거죠. 뭐 마이너스 이렇게 뜨잖아. 이거는 무시하고 뭐 레벨 4 됐을 때는 내 포인트가 뭐 10이 더 올랐어 하면은 이 사용된 포인트가 20이니까 10이 더 올랐다 치면 30으로 써주고, 다음 포인트 10 생겼죠? 10에서 또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이렇게. 이거를 임의로 바꿀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체력을 나는 뭐 레벨 3에서 예를 들어서 1000으로 하고 싶어. 이렇게 1000으로 하면은 이렇게 1000으로 잡혀요. 1000으로 잡혀서 이제 레벨 오를 때마다 1100, 1200, 130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스탯을 내가 임의로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바꿔도 상관없다. 그렇게 되고, 레벨 내가 5에서 스킬이 생겨. 그러면 여기다가 스킬 행을 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 스킬 이름을 쓰고 스킬 설명을 뭔지 쓰시면 돼요. 스킬 설명 이런 식으로 이제 쓴 다음에 레벨 뭐 6, 7, 8 이렇게 해도 여기는 그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킬 행을 추가해서 내가 어떤 스킬을 설정을 할 건지 써주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100에는 레벨 5로 할 거야 나는. 그러면 뭐 레벨 5 이렇게 써주시고, 작기는 뭐 레벨 10으로 할 거면 레벨 10 이렇게 써주면 뭐 좀 더 알아보기가 쉽겠죠. 이렇게 해서 설명을 쓰면은 이렇게 칸 늘어납니다. 설명을 이제 자유롭게 쓸 수 있고요. 혹시 몰라서 여기 스킬 설정 노트도 썼어요. 스킬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뭔가 설정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여기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칸 계속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제 또 스탯이 이제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소설이나 웹툰을 이제 그리다 보면 내가 쓰고 싶은 스탯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은 이게 너무 많으니까 보기가 불편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스탯 관리 이 탭을 누르시면 여기서 내가 필요 없는 스탯은 체크된 거 체크 해제시키면서 이렇게 뺄 수 있어요. 이렇게 빼지죠. 이렇게 빼면은 프로필 편집기에 빼져서 나오고요. 내가 설정한 것만. 스탯 계산기에도 내가 설정한 스탯만 나와요. 그래서 내가 편하게 쓰고 싶은 스탯만 이 스탯 관리해서 해주시면 되고, 순서도 바꿀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오러를 두 번째로 하고 싶으면 위로 하면 이렇게 바뀌죠. 그 지력을 세 번째로 바뀌죠. 그러면은 스탯 계산기에서도 체력, 오러, 지력 이렇게 순서가 바뀌고, 프로필 편집기에서도 체력, 오러, 지력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요. 이거는 내가 보기 편하게 바꾸고 싶으면은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이제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스탯이 뭐 생길 수도 있고 내가 만들고 싶은 스탯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때는 여기다가 새로운 스탯을 만들 수 있습니다. 패왕이라는 이제 스탯을 추가해 볼게요. 패왕이라는 스탯이 추가가 됐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프로필 편집기에도 패왕이라는 스탯이 생깁니다. 이렇게 생기고, 이 스탯 계산기에도 패왕이라는 스탯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패왕을 뭐 200으로 하면은 200 이렇게 되고, 프로필 편집기에서 예를 들어서 패왕을 뭐 레벨 1일 때는 200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10씩 올라가게 할 거야. 그러면 또 탭을 생성 누르면은 여기도 계산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캐릭터를 뭐 2개씩 만들 수 있잖아요. 이번에는 나는 딜러 말고 도적으로 할 거야. 이제 레이카라고 할게요. 레이카 도적하면은
레이카에 대한 스탯이 딱 뜹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도적 지금 레이카로 프로필이 선택이 됐잖아요. 그럼 이 스택 계산기도 다 레이카로 다 바뀌어요. 여기 있는 것들이. 아이템 설정, 명선수, 호감도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면 되고, 이 프로필 편집기를 램파드로 하면은 다 스택 계산기, 아이템 설정을 램파드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항상 캐릭터 설정을 한 거 다른 걸 바꾸고 싶으면은 여기 있는 걸 이렇게 클릭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스택 계산기에 제가 지금 레이카로 했잖아요. 근데 여기를 만약에 내가 램파드로 바꿀 거야. 이렇게는 바뀌어지거든요. 근데 램파드를 여기서 바꿔도 아이템 설정, 이 명선존수, 호감도 이 설정들은 바꿔지지가 않아요. 보세요. 여기 스택 계산기를 램파드로 할게요. 램파드로 했는데 여기는 똑같이 레이카로 돼 있죠. 램파드로 안 되고. 그래서 항상 바꿔줄 때는 여기서 램파드로 정확하게 바꿔주고 진행을 해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필을 만들어진 거를 삭제를 하고 싶으면요. 이 여기서 선택을 해서 프로필 삭제를 누르면은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 정의 프로필 초과, 이거는 이 프로필 전체를 다 초기화하는 걸 말해요. 지금 램파드 있잖아요. 이거를 초기화 시키면은 싹 사라집니다. 다 기본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제 게임 판타지 하다 보면은 아이템 설정을 할 때가 있잖아요. 여기다 새 아이템 추가를 해서 아이템 이름을 써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검이라고 해볼게요. 검이라면 이제 아까 전 스탯 관리에서 내가 설정한 스탯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패왕이라는 스탯이 있어. 이게 200이야. 그렇게 200을 누르면은 이 스탯 계산기에 패왕 200이 이렇게 딱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을 여러 개를 만들어 볼게요. 방패를 해서 체력을 100으로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검이랑 방패가 있어요. 체력 또 하나 해볼게요. 갑옷 좀 해볼게요. 갑옷도 체력을 또 100으로 했어. 그러면 갑옷이랑 방패랑 이제 체력 똑같이 100이 스탯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200이 된 거를 딱 알려줍니다. 아이템이 방패 100, 갑옷이 100이다. 그래서 총 수치가 700이다. 이렇게 딱 나와요. 그래가지고 아이템도 여기 자유롭게 설정을 하면 됩니다. 여기 아이템 설정 노트에도 아이템에 대한 뭐 획득처럼 설정할 게 있으면 자유롭게 쓰고 싶은 글을 쓰면 돼요. 명성 점수. 이 명성은 말 그대로 이제 내가 명성을 어떤 식으로 이제 점수 설정을 할 건지 하면 돼요. 요거는 그냥 제가 예시로 쓴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이건 예시로 보고 쓴 거니까 내가 요거를 뭐 다 삭제하고 처음부터 쓰면 되고요. 이 외에도 뭐 더 쓰고 싶은 게 있으면 행 추가 눌러서 쓰면 됩니다. 칸 늘어나요. 뭐 삭제하고 싶은 거 있으면 이렇게 삭제하면 돼요. 그럼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는 캐릭터의 명성 점수를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거고요. NPC 호감도도 말 그대로 호감도에 대한 이제 퀘스트나 단계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 단계, 특징, 보상, 퀘스트, 기타 효과 이렇게 예시로 쓴 건데 이 예시로 쓴 거를 이제 여러분이 마음대로 수정하면 됩니다. 똑같이 여기에 행 추가하면 되고 삭제하고 싶으면 삭제하면 되고 여기 호감도 초기화 말 그대로 설정한 거 호감도 초기화 되는 거고 영성 점수도 초기화하면은 이제 기본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이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이템 설정도 똑같이 이 만들었던 거 뭐 추가할 수 있고요. 이 삭제할 수 있고요. 똑같이 이름 변경할 수 있고요. 검을 뭐 업그레이드해서 뭐 검신으로 됐었고 검신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아이템 스탯 초기화 누르면은 이 패왕 200 됐던 게 초기화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설정 초기화는 이 스택 계산기 아이템 설정, 명선 점수, 호감도 이거를 다 그냥 초기화를 시키는 걸 말해요. 이렇게 초기화. 다 다시 처음부터 해보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처음에 프로그램 사용하실 때는 막 이렇게 집중적으로 설정부터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한번 눌러보면서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해보세요. 만들어서 해본 다음에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제 감이 온다 하면은 모든 설정 초기화를 눌러서 처음부터 이렇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